자, 이제 페이지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되었으면 저희가 이제 페이지 네이션에 해당되는 정보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제 웹다시 준비해야 될 거는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가 있으셔야 되고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모델에 담는 게 필요합니다. 모델에 담아서 사용하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태그스 웹-NFP 태그스 아래 여기 이제 페이지 네이션에 해당되는 태그가 한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넘어오는 데이터를 그대로 모델에 담아야 되는 경우, 여기 컨트롤러 한번 보겠습니다. 보드 컨트롤러에 리스트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처리하는 게 리스트에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대로 모델에 담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모델에 담아야 되는 경우, 저희가 이거를 그냥 이제 모델에 전부 다 담아서 사용하는 걸로 쓰지를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제 어노테이션을 한 개 붙여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할 거는 모델 어트리뷰트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넘어오는 데이터를 그대로 모델에다 담아가지고 넘겨주려고 할 때는 여기다 골뱅이 쓰시고요. 골뱅이 쓰시고 여기다가 모델 한칸 띄시고 모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모델 어트리뷰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모델 어트리뷰트라고 쓰시면 모델의 속성에다가 집어넣는 변수가 돼서 요거에 지금 요거 그 변수 선언한 거 바로 앞에다가 선언하시면 됩니다. 모델 어트리뷰트라고 한 개 써주시면 이게 이제 JSP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서 사용이 돼서 이게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프로퍼티를 여기 한번 찍어 보시면 되는데,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두 부분에 해당되니까 리스트.jsp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JSP 중에서 list.jsp 더블클릭 여시고요. 이게 아무데나 있는데 바디 밑으로 해가지고 바디 밑으로 달러 중간에 열고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찍어 보시는 거예요.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찍어 보셔서 사용을 해 보시면, 게시판 할 때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여기 위쪽으로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정보가 여기 위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1페이지고요. 스타트 로우가 1이고 엔드 로우가 10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찍히는 거죠. 얘를 모델에 안 담았죠? 모델에 안 담았는데 지금 이제 모델에 담은 것처럼 리퀘스트에 담은 것처럼 동작을 한다. 아시겠죠?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모델 어트리뷰트입니다. 아, 이거 잘 찍히는구나 라는 걸 보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 달러 페이지 오브젝트가 잘 찍히는 거 보였으니까 지우겠습니다. 테스팅으로 한번 한 거고요. 얘를 이용해서 페이지 네이션을 만들면 되죠. 페이지 네이션. 그 페이지 네이션은 쓰기 밑으로, 쓰기 위로 해가지고 쓰기를 밑으로 하고 여기 이제 TD를 합친 거에다가 페이지 네이션에서 해당되는 걸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 페이지 네이션 태그를 한 게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페이지 네이션 JSP 페이지 네이션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웍스페이스 쓰시고요. 퍼센테이지 골뱅이 쓰시고 이제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태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프리픽스가 있으신데 저희가 페이지 NAV 내비게이션 썼죠.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URI가 아니라 이번에는 태그 DIR입니다. 디렉토리.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웹-NF 밑에 태그스라는 데다가 태그스라는 건다. 저희가 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태그 페이지 내비게이션 점 태그에 해당되는 거 만들었습니다. 소스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고요. JSP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방법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태그 라이브를 등록을 합니다. 이걸 하기 전에 이제 등록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준비하는 과정은 요전 동영상에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밑에서 이제 얘를 이용해서 비어져 있는 TD 안에 꺽쇠 표시 쓰시고요. 페이지 내비게이션 페이지 저희가 프리픽스 페이지 NAV라고 썼죠. 페이지 NAV 자동으로 안 떠서 페이지 NAV 땡땡 쓰셔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안 나오네요. 아, P를 두 번 썼네요. 썼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나오죠. 페이지 내비게이션에서 URI를 썼는데 URI가 리스트.2가 해당이 되죠.
그 지난번에 만들 때는 list.jsp였기 때문에 list.jsp라고 썼는데 지금은 list.do입니다.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은 달러 중괄호 열고 페이지 오브젝트. 지난번에 이거 데이터 나왔습니다. 나왔었고요. 여기 슬래시를 맨 끝에다가 붙이겠습니다. 붙여서 단독 태그다 썼고요. 이때 여기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된다고. 여기 쌍따옴표 사이에 요 띄어쓰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상한 문자열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딱 붙여서 달러와 쌍따옴표 사이에는 붙이고 중괄호 닫고와 쌍따옴표 사이에는 붙여주세요. 붙여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 고침을 하는 거죠. 세로 고침을 브라우저에서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페이지 내션이 보이시게 됩니다. 잘 됐네요. 이 페이지 가면 이 페이지로 가게 되고요. 퍼페이지 넘버 10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글을 보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원래는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정보가 사라지게 되죠. 이거는 이제 주고받고 할 때 정보를 계속 넘기고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페이지 정보, 그 다음에 검색 정보 이런 것들을 넘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넘기게 되는 것을 이제 잘 보시면서 사용을 해 보시면 되십니다. 자, 저희가 이거를 이제 그 게시판을 클릭할 때는 이제 페이지 정보가 넘어가요. 그래서 페이지 정보가 안 넘어가네요. 넘버하고 그래서 페이지 정보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페이지 정보를 넘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클릭할 때만 리스트 할 때도 돌아올 때 페이지 정보가 없으니까 제가 눌렀던 페이지로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적용을 이제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 이제 리스트에 갑니다. 리스트에서 제가 글을 클릭한다면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버를 해야 되는데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버는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로케이션을 찍으면서 n 쓰십니다. n 쓰시고 페이지 이꼬르 뭐 1 쓸까요? n 쓰시고요. 퍼페이지 넘버, 퍼페이지 넘버는 원래는 10이죠. 10 썼고, 그럼 이제 1 대신에 달러 중괄호 열고 페이지 오브젝트 점 그 페이지 정보를 포르포트 형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게 먼저 실행이 됩니다. 요게 jQuery보다 얘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얘가 이제 EL 개체죠. 자바입니다. 자바. 얘가 실행돼서 거기는 1이 넘어오게 됩니다. 10이라는 걸 지우시고 달러 중괄호 열고 페이지 오브젝트 점 퍼페이지 넘 씁니다. 여기 글자가 이상하면 이제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나오면 이 글자를 확인하러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요. 자, 저장하셨으면 이제 리스트에 오셔서 세로 고침을 하는 거죠. 세로 고침을 하시고요. 그 다음 아무거나 이제 클릭을 하셨을 때 여기 URL이 잘 이렇게 매칭이 되는지 지금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이 제대로 세팅이 돼서 넘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에 글자도 틀리면 이제 받는 쪽에서 못 받으니까 글자 틀리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글 보기에서 이런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전달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죠. 자, 저희가 그 컨트롤러에서 작성을 하셔서 컨트롤러에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파라미터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모델 어트리뷰트를 해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리스트 외에는 다른 데서는 이제 전달만 할 뿐이고 전달만 할 뿐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쓸 때에 뭐 파람 이렇게 해서 전달되고 있는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뭐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 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 하고 list.jsp 쪽에서 이제 전달을 해 줬으면 view.jsp에서 받게 되죠. view.jsp에서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시고요. 다시 리스트로 갈 때입니다. 리스트로 들어갈 때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버를 같이 넘깁니다. 달러 페이지 그 물음표 하시고요. 페이지 이꼬르 쓰시고요. 달러 중괄호 열고 파람 하시면 넘어오는 데이터 중에서 이런 얘기죠. 파람 점 페이지로가 넘어오니까 페이지를 이렇게 같이 넘겨주시면 되고요. n 쓰시고요. 퍼페이지 넘버 이꼬르 쓰시고요. 여기다가 퍼페이지 넘 쓰시고 마찬가지로 달러 중괄호 열고 파람 점 퍼페이지 넘 이렇게 해서 쓰시고 중괄호 닫고 진행해 내주시는 거죠. 넘어오는 데이터를 그대로 붙여서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을 그대로 붙여서 넘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리스트하고 뷰 사이에 데이터가 잘 넘어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입니다. 새로 고침하고요. 페이지를 바꿔야 되죠. 3페이지. 지금 3페이지입니다. 글을 남게 클릭해서 보세요. 클릭을 남게 보시면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버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통해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3페이지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자, 리스트에서 글 보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제 진행이 잘 됐어요. 이제 글 보기를 클릭한 다음에 리스트로 돌아오면 이제 3페이지를 그냥 유지하죠.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을 그냥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 보기로 갔다가 수정을 눌러요. 수정을 누르면 뭐가 사라져요?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버가 URL에서 사라지게 된다. 아시겠죠? 사라지면 정보가 다음에 넘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제가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면 페이지 정보와 퍼페이지 넘버가 사라지기 때문에 리스트로 돌아가면 얘가 리스트로 돌아가면 1페이지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는 페이지하고 퍼페이지 넘버가 데이터도 안 나오고 리스트.2 보드 밑에 리스트.2 그래서 뭔가 잘못된 요청이 됐습니다. URL에서 뭐 그러면서 이상하게 됐어요. 뭐 값이 안 나와서 이상해져서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처리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안 넘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지? 이런 거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1하고 뭐 10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처리가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오류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3페이지에 이제 글보기로 가서 수정하러 갈 때 수정하러 넘길 때 어떻게 넘겨야 되나 이런 얘기예요. 수정할 때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버를 같이 넘겨야 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 업데이트 다음에 업데이트하면 인크리즈까지만 이렇게 그 업데이트 쪽에 넘버는 넘겨놓고 인크리즈는 0까지 넘겼는데 n 쓰시고요. n 씁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와 퍼페이지를 넘기게 됩니다. 이거죠. 여기 n 쓰시고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버를 밑에 있는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는 거죠. 붙여넣기를 해서 넘기세요. 넘겨주세요. 되셨나요? 나중에 검색이나 이런 것도 넘겨야 되기 때문에 넘길 게 많습니다. 됐나요? 넘겨요. 그럼 넘기면 어디까지는 넘어와요? 그 업데이트 폼까지는 넘어옵니다. 글보기에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하고 수정하러 갑니다. 그럼 수정하러 갈 때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버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는데 수정하는 폼까지 넘어가는데 수정하러 처리하는 쪽으로 안 넘어가요. 처리하는 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이 폼 태그로 넘기죠. 폼 태그로 넘기니까 히든으로 업데이트 폼.jsp 업데이트.jsp 저희는 이제 업데이트.jsp 만들고 있는데 이 안에 보시면 폼 태그 밑으로 히든으로 얘를 잔뜩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인풋 태그인데요. 타입이 히든이에요. 타입이 넘기고 싶은 거를 히든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밸류 값으로 사용하시면 되죠. 밸류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달러 준 거를 알고 여기다 파람 넘어오고 있는 거 파람 뭔지 아시죠? 넘기면 넘어오는 데이터 중에서 점 다음에 페이지를 쓰시고 네임이 페이지네요. 네임 페이지고요. 네임을 한 개 중간에 끼워 넣기로 하겠습니다. 네임 이꼬르 페이지 네임 이꼬르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이렇게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이렇게 폼 태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세팅해서 넘깁니다. 자, 이렇게 히든으로 주면 되고요. 퍼페이지 넘도 넘겨야 되죠.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 퍼페이지 넘 저희가 퍼페이지 넘도 이렇게 히든으로 붙입니다. 히든으로 인풋 태그 히든으로 붙여서 이제 넘깁니다. 히든으로 해서 퍼페이지 넘을 붙이고 파람.퍼페이지 넘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받은 것을 이제 그쪽으로 넘깁니다. 넘겨서 사용하는 걸로 작성을 합니다. 자, 됐죠?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처리를 할 때 여기 업데이트.2에 포스트 방식으로 할 때 페이지 정보도 페이지 오브젝트의 정보도 받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페이지 오브젝트에 대한 얘기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드 컨트롤러에 가셔가지고 여기 업데이트 처리하러 가는 겁니다.
업데이트 포스트 방식의 업데이트. 여기다가 뭐도 받아야 돼요? 페이지 오브젝트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씁니다.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페이지 오브젝트 한 개 더 만들어 주시고 콤마를 찍으시는 거예요. 콤마를 찍으시면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가 이제 파라미터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인크리즈뿐만 아니라 n 쓰시고 페이지 이꼬르 뭐 그냥 1 쓰겠습니다. n 쓰시고 per 페이지 넘 얘도 이제 10 이렇게 쓰겠습니다. 10 써놓고 1 대신에 어떻게 해요? 페이지 오브젝트에 있는 것을 쌍따옴표 찍어서 이어붙이기라는 거죠. 이렇게 이어붙이기. 페이지 오브젝트에 있는 .get 페이지. 이쪽에 쓰는 건 자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getter를 이용해서 이어붙이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자열 이어붙이기를 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제 여기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은 인크리즈까지만 하고 플러스로 이어붙이겠습니다. 플러스로 이어붙이기 때는 여기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때는 띄어쓰기를 하시면 안 되고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도 같이 이렇게 전달해서 하시는 걸로. 여기 10이라는 거 지우시고 이 뒤에다가 플러스 페이지 오브젝트 .get per 페이지 넘 이렇게 해서 per 페이지 넘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파라미터로 자동적으로 받으니까 페이지 오브젝트의 페이지와 per 페이지 넘을 자동으로 받으니까 거기에 있는 페이지를 꺼내고 이제 페이지 넘도 꺼내서 이제 URL 만들 때 사용을 한다. 됐습니까? URL 만들 때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 주시고요. 되시겠죠?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까지 된 것 같고요. 여기서 새로 치마 한번 다시 할까요? 새로 치마 하시면 F12 눌러서 얘가 히든으로 폼 태그에서 히든으로 데이터가 넘어가는지 번호 클릭하면 여기 히든으로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버가 세팅해서 넘어가는 거 볼 수 있죠. 넘어가시고 수정 버튼을 눌러요.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쪽에 다시 돌아와서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버가 다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버 정보가 그 글보기로 올 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처리가 됐어야 되고요. 되셨나요? 그래야 이제 리스트로 가시면 이제 3페이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글을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눌러요. 수정을 누르면 여기 데이터 세팅에서 그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버가 히든으로 이렇게 잘 세팅이 돼 있어야 되고요. 얘가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URL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 클릭하시면 글보기로 돌아올 때 페이지와 퍼페이지가 세팅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리스트를 갈 때 이렇게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버를 잘 이용해서 다시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삭제를 할 경우에는 퍼페이지 넘버는 유지를 시키고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아시겠죠? 퍼페이지 넘버는 유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는 1페이지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퍼페이지 넘버는 제가 요걸 한 개 클릭을 했는데 요거 한 개를 삭제를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이제 15 예를 들어서 요거 한 페이지에 15개를 보이고 있다. 그럼 15개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퍼페이지 넘은 그대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삭제를 하더라도 퍼페이지 넘은 저 데이터 처리가 돼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넘겨야 할 데이터는 퍼페이지 넘은 넘겨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퍼페이지 넘은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삭제를 하러 갑니다. 삭제를 하러 가시면 저희가 어디서 삭제를 하러 가죠? 뷰에서 삭제를 하러 갑니다. 뷰에 화면 보이는 데서 델리트 2.2 해가지고 넘버를 넘겨서 삭제를 하는데 여기다가 N 쓰시고요. 뭐를 같이 넘겨야 된다고요? 퍼페이지 넘을 같이 넘겨야 됩니다. 넘에다 대로 같이 넘겨서 이꼬르 달러 중괄호 열고 파람 퍼페이지 넘 파람이라고 써서 사용되는 것은 이제 그 URL에서 저희가 넘어올 때 JSP 화면 보이는 데서 화면 보이는 쪽으로 넘어올 때는 파람을 쓸 수 있어요. 처리하는 쪽으로 갈 때는 파람으로 사용되지 못하죠.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파람으로 쓸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화면 보이는 데서 보이는 쪽으로, 그 리스트에서 뷰 쪽으로, 뷰 쪽에서 업데이트 쪽으로 이렇게 할 때 이제 여기 view.jsp에서 파람이라고 쓴 거죠. 파람이라고 써서 이제 정보를 받은 쪽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보내고자 할 때 파람이라고 씁니다. 전달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 JSP 쪽에서 사용하자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람이라고 써서 이제 보내시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쓰시면 삭제가 끝났어요. 삭제가 끝나면 이런 겁니다. 삭제가 끝나면 델리트에 해당되는 메소드죠. 보드 컨트롤러에서 델리트입니다. 요거 델리트. 뭘 더 받아야 돼요? 넘버만 더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퍼 페이지 넘도 받아야 됩니다. 퍼 페이지 넘이 지금 현재 그 무슨 타입으로 받으면 될까요? 퍼 페이지 넘은 인티저 타입으로 받으면 되죠. int 쓰시고요. 퍼 페이지 넘 여기 받으시면 돼요. 퍼 페이지 넘 사용하시고요. 되시겠죠? 퍼 페이지 넘을 이렇게 받으셔서 쓰시면 이제 퍼 페이지 넘으로 여기 있는 변수명과 여기 view.jsp에 여기 이제 넘기는 프로퍼티 네임 여기에 해당되는 넘기는 이렇게 그 키를 똑같이 맞춰줍니다. 맞춰주시면 얘 그대로 받죠. 그대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델리트가 끝나면 리다이트 할 때 물음표 쓰시고요. 물음표 per page num 이꼬르 뭐 해서 거기 넘겨받은 per page num을 뒤에다 붙입니다. 이게 per page num을 뒤에다 붙여서 넘기시면 정보가 그대로 넘어가서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테스트 할 건데요. 자, 이제 글에서 3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제 글을 한 개 선택하고요. 얘를 삭제를 해요. 글 한 개 삭제하고 삭제를 하시면 그 페이지는 사라졌는데 퍼 페이지 넘이 남은 거 보시죠. 퍼 페이지 넘이 10으로 세팅돼서 요거 퍼 페이지 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퍼 페이지 넘 10이 아니라 15로 세팅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렇게 한 페이지에 15개의 글을 보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 한 페이지에 몇 개의 데이터를 보여주지 이런 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15개로 바꿔서 쓰잖아요. 그럼 글 보기 할 때도 15개. 아무 글이나 클릭한 다음에 여기 다시 리스트로 돌아와도 15개. 그리고 얘를 삭제한 다음에 여기 한 개를 보고 그 다음에 얘를 삭제해도 글 보기를 할 때 15개가 이렇게 유지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퍼 페이지 넘이 계속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넘겨서 사용하시면 페인 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아시겠죠?